왕가의 일은 대를 이을 왕자를 많게 하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 영조는요, 왕으로서 대를 이을 왕자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양반집 규수를 간택해 후궁으로 뽑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사대부의 여자로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차라리 궁중에 후덕한 사람을 취하는 편이 낫다. 그런데 영조는 그런 낯선 사대부의 여식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궁중에 덕스러운 사람을 취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자, 영조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궁중에 후덕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궁녀 이씨. 이씨. 그렇죠. 궁녀 이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갑자기 사랑에 팍 빠졌다기보다는 24시간 거의 붙어 있으면서 일 처리하는 거를 보면서 천천히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특히 왜 요즘에도 자기 일에 열중인 사람의 옆모습을 볼 때 호감이 간다. 이런 맞네. 일도 잘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이 씨는요, 후궁이 되면서요, 영조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볼 것 같아요. 그 자리 올려주지 않나요? 맞아. 그 올려주잖아요, 바로.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니까. 통계를. 네. 후궁에서 또 올려줘야죠. 맞습니다. 바로 후궁이 되자마자 종 2품 숙의에 앉힌 거예요. 당시 이 영조가 영빈이 씨를 이렇게까지 총애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대요. 역대 왕들도 안 하던 일입니다. 이렇게 후궁을 총애한 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29살이면 그 전에 후궁으로 들어왔다가도 약간 내처질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대체 영조는 이 영빈 씨의 어떤 점에 반해서 이렇게까지 총애를 했을까? 사실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 영빈 씨의 결정적 말이 있어요. 하루는요, 영빈 씨와 나란히 앉아서 얘기하던 영조가 갑자기 투덜댑니다. 한 신하가 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때 영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영빈 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비록 신료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듣는다고 해도 신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꺼리지 않고 말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로부터 용감히 간언하는 기풍이 다시는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영빈이 씨는요, 영조가 이 귀와 마음을 열고 옳은 군주의 길로 가도록 종종 이렇게 조곤조곤 옳은 말을 건네곤 했던 겁니다. 와, 이렇게. 자칫 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요, 영조는 진짜 영빈이 씨 좋아했나 봐요.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주변에서 눈치 보느라 이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영빈이 씨가 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고 있구나, 어떤 그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년 후인 1730년 무렵에 이 씨는요, 영조로부터 이걸 받습니다. 영빈! 용빈. 품계를 지금 또 올려준 거예요. 후궁의 최고 품계. 빈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수구에서 빈이 되기까지 사실 영빈은 4번 출산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모두 딸이었어요. 4번 출산 모두 딸이었어요. 어쨌든 왕가에서는 아들 낳는 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들을 낳아야 내가 자격이 되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아들도 안 낳는데 그 빈이 된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죠. 낳든 말든 상관없고 맞아. 난 이 씨가 좋아 이거지.
자, 그렇게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한 영빈이 씨는요, 남들 눈엔 거의 뭐 중전에 버금가는 영화를 누리는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빈이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돌덩이 같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들. 아들. 그렇죠. 어느새 영조와 영빈이 씨는요,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영조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해 점점 초조해졌을 이 영빈이 씨. 그런데요, 1735년 1월 21일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의 폐하를 면목이 서게 되었다. 이게 무엇의 의미일까요? 아들이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영조와 영빈이 씨가 정식 부부가 된 지 9년 만에 40살의 영빈이 씨가 영조의 유일한 아들 이선 사도세자를 낳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 네. 저기 보면 삼종의 혈맥 혹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저거는 영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삼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효종, 현종, 숙종 세 선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조 때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잖아요. 네. 그러면 종법으로 보면 그 장손을 세 손으로 세워야 하는데 인조는 소현세자를 싫어했기 때문에 죽은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 즉 효종이죠. 그쪽을 세자로 대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효종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서 효종, 현종, 숙종, 경종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경종의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양자를 들여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소현세자의 먼 후손이 100년 가까이 만에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연인군을 미는 노론 쪽에서 삼종의 혈맥을 잇는 사람이 경종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삼종의 혈맥이에요. 영조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결정적인 명분인데 그게 지금 끊어질 위기에 있다가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삼종의 혈맥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 내가 모든 선왕들, 열성조에 대해서 내가 면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동시에 40의 나이에 정말 이거 목숨 걸고 낳은 아이거든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영빈이 씨는요, 그렇게 그 귀한 아들을 곁에 두고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최상궁, 오늘 밤만이라도 이 어미가 데리고 자면 안 되겠어? 그것은 왕가의 법도에 없는 일입니다. 세자 저하는 이미 죽되온 마마의 자식이지 마마님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후궁이 낳은 아들은 모친이 자기가 아니에요. 후궁은 그냥 생모 혹은 사친이라고 불리면서 대접을 잘 못 받았고 맞아. 그래서 그 중전이 얼마만큼 사랑으로 키워주냐 안 키워주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또 달라지잖아요. 중전 아들이 되는 순간 영빈이 씨는 친엄마이긴 한데 사실 엄마로서 그 어떤 권리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엄연히 따지면 군신 관계로 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니, 엄마 아들 관계를 그러니까. 군신 관계로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빈은요, 아들을 제대로 안아주거나 놀지도 못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물러나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빈이 씨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함부로 내 아들이라 생각하겠는가? 자신은 왕자를 낳았을 뿐 중전의 아들이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속상할지언정 겉으론 절대 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